우리나라 부산에서 매우 중요한 플라스틱 국제 협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이 협약이 반드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구속력 있는 협약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릴레이 국토종주 대행진을 벌이는 시민들이 있는데요. 바로 플라스틱에 갇힌 지구를 구하는 시민 대행진, 소비자 기후 행동입니다. 2주 동안 전국 곳곳의 시민들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죠. 자, 드디어 이제 제주도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제주도 행진이 있었는데요. 행진을 이끌었던 소비자 기후 행동 제주지부 김경미 대표님 지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저희 오늘의 기후 청취자들한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소비자 기후행동 제주대표 김경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제주도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생 한 번은 가보고 싶은 곳, 그 아름답다고 널리 알려진 곳인데요. 김경미 대표님은 제주에서 나고 자라셨다고요. 그러면 정말 어릴 적에 보말이나 소라를 바다에서 잡으면서 지내셨던 그때가 기억이 나실 텐데 지금의 제주 바다와 비교하면 뭐가 제일 많이 달라졌을까요? 어떤 점이 가장 아쉬우신가요? 어릴 적에는 태풍이 오거나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을 제외하고는 여름에는 거의 대부분을 바다에 가서 놀았거든요. 수영을 못하면 친구들과 같이 놀 수가 없어서 스스로 수영을 연습했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와. 그래서, 근데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흔히 밀물이라고 하죠. 이때는 주로 다이빙과 수영을 하고 바닷물이 빠지면 갱이, 육지말로 바닷개나 먹고말을 많이 잡으러 다니기도 했는데 지금은 매립이나 개발로 인해서 수영을 하기에는 위험하고 먹고말 같은 것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아, 제주 그런가요? 바다가 그래요. 제가 작년에 한번 보말을 잡으러 갔었는데 없었어요. 거의.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계속 뭐 제주 바다가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건 다들 아실 텐데 이로 인해서 전복이나 소라, 성게 등 해산물의 성장에도 문제가 생겨서 점점 더 귀한 음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고 난 후에 보면 바닷가에 쓰레기가 쌓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일상에서 해양 쓰레기가 떠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제주 바다가 죽음의 바다로 변해가고 있다는 뉴스를 접할 때면 어릴 적 바다가 선사해준 힐링, 추억들을 우리의 아이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착잡하기도 합니다. 아유, 말씀 들으면서 저희가 착잡해지네요. 이게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개발을 하고 이러니까 밀물때 예전에는 수영을 못하면 친구들하고 같이 못 어울리니까 따로 연습을 할 정도로 바다에서 함께 그렇죠. 노셨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맞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고 하니까 제주도는 사실 바다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행진을 제주시 민속 오일 시장에서 하셨다고 들었어요. 거기서 해양 쓰레기로 저희가 갖고 온 것이거든요. 네, 해양 쓰레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옷을 입고 행진하셨다고 했는데 그 시장의 시민들이나 상인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강렬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처음에 가서 뭐 플라스틱 수도꼭지라든가 그다음에 해녀복에 걸쳐진 해양 근데 쓰레기 이것보다는 각종 피켓들을 이렇게 전시하고 있었는데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기도 하시고 또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하니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해주신 분도 계셨고 지나가는 분마다 플라스틱이니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 이 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너무 많다라며 우려 섞인 말씀도 해주셨고요. 더불어서 플라스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냐 이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신 분도 계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에 대한 목소리를 내게서 왔다라고 하니 박수를 쳐주시기도 했고요. 저희가 시장 내에서 10분 정도 행진했거든요. 네. 오전 시간 외에도 시장에 장을 보러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짜증을 내시거나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 분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전국 그 행진하신 모든 분들의 공통된 말씀이 행진하는 동안 시민들이 다들 응원을 해주고 지금 뭐 교통 막혔다 이런 걸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 얘기들을 다들 예, 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만큼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 공감을 하는 건데 아까 그러셨잖아요. 예전에는 태풍이면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서 이렇게 떠밀려 왔는데 지금은 태풍이 아니어도 플라스틱 쓰레기가 떠돌아다닌다 그러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보통 일이 아닌데 참. 그 제주의 제2공항 건설이 논의되고 있잖아요. 물론 공항이 생기면 관광객도 늘고 또 지역 경제도 도움이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항공 수요가 늘어나면 탄소 배출도 많아지고 또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해양 쓰레기나 플라스틱 오염 문제도 심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래 제주의 여름이 기상관측일에 제일 뜨거웠다고 하거든요. 그 파종한 씨앗이 다 타버리거나 그 멸종되는 생물들이 증가하면서 우리들의 먹거리나 삶까지도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2공항이 건설되면 생태계 파괴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말씀하셨듯이 항공산업은 탄소 배출이 많고 건설하는 과정에서 생태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는데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것인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주는 2010년부터 인구와 관광객 증가로 양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 대신에 또 자연환경 파괴, 생활 쓰레기 증가, 대기 오염 등의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하수 처리장에서 흘러나온 하수가 바다로 그대로 유출되면서 도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주의 환경 인프라와 제주도가 감당 가능한 관광객 수용에 대한 고민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기 위해 제주로 많이 오시는데 이로 인해 제주의 환경이 훼손이 된다면 지속 가능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관점에서 관광 산업이나 제2공항 건설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누구를 위한 관광 사업인가? 누구를 위한 제주도여야 하는가 이게 참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생각해야 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 들으면서 그 끝으로 사실 모든 대표님들께 공통으로 여쭤봤습니다. 다가오는 11월 25일 부산 플라스틱 국제협약 회의에서 이제 다들 협약을 하고 협약문 성안을 할 텐데 가장 바라시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뭐 4차까지 회의가 진행되었지만 아무런 합의가 되지 못했잖아요. 이번 5차 회의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자국의 실리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지구라는 공동의 집을 살리기 위한 연대와 협동의 정신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만큼 우리나라 정부가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협약 체결에 입장을 냈으면 좋겠고 회의가 한 달 정도밖에 남진 않았지만 이 회의 전에 일회용 플라스틱을 감축하는 정책을 만들어서 그 의지를 각국 나라와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저도 원래 플라스틱 공부를 하면서 이런 협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시민들이 이 회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홍보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장바구니 사용이나 텀블러 사용 이런 시민들은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상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11월 25일 부산에서 진행되는 이 협약에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협약문이 완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목소리를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조금이라도 더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의장국으로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행진 준비부터 인터뷰까지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연대와 협동이라고 하셨는데 좋은 말씀 새길게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씩씩한 목소리로 얘기해 주셨던 소비자 기후행동 제주지부의 김경미 대표님이셨습니다.